무협 웹툰을 살펴보면 과연 몇 퍼센트가 원작 소설에서 시작했을까요? 총 50개의 무협 웹툰을 조사한 결과 무려 77%가 웹소설 원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즐겨보는 인기 웹툰 대부분은 이미 소설로 먼저 흥행을 거둔 뒤 웹툰으로 재탄생한 작품들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완전히 오리지널로 기획된 무협 웹툰은 23%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시는 표는 현재까지 연재되거나 완결된 소설 기반 무협 웹툰 리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화산귀환은 기가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소설이 연재되었고 2021년 네이버 웹툰으로 옮겨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검전기, 절대회귀, 광마회귀, 앵무살수, 아비무쌍 등 수많은 인기작들이 모두 소설에서 출발해 웹툰으로 확장된 사례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금 즐겨보는 무협 웹툰의 대부분은 원작 소설의 탄탄한 서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웹툰은 그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극대화시켜주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작 소설 기반 베스트 탑5. 첫 번째는 화산귀환입니다. 소설은 청명의 고대와 화산팍 동을 정통 무협의 호흡으로 차근차근 쌓아올렸습니다. 독자들은 무공수령과 사상적 갈등 속에서 주인공의 성장을 깊이 있는 무게로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웹툰에서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긴 호흡 대신 빠른 전개와 유머러스한 대사, 그리고 시원한 액션을 앞세워 정통 무협의 장벽을 낮추고 대중성을 폭발시킨 겁니다. 철학적 깊이는 줄었지만 대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협으로 자리 잡았죠. 여러분은 어떤 청명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사색하는 청명, 아니면 말발 터지는 청명? 두 번째는 나노마신. 소설은 2016년부터 연재되며 정교한 세계관과 겉모술수, 그리고 천여운의 내적 성장까지 꼼꼼히 담아냈습니다. 덕분에 독자들은 정치적 계약과 무공의 체계를 함께 즐기는 묵직한 무협 판타지를 만날 수 있었죠. 그런데 2020년 웹툰으로 오면서 판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긴 설명은 최소화하고 대신 전투 장면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컷 연출에 힘을 실었습니다. 청하는 냉철하고 압도적인 이미지로 재탄생했고 한눈에 이해되는 액션 덕분에 해외 팬들까지 끌어모았습니다. 물론 소설만의 세밀한 정치극과 내면적 깊이는 줄어들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설은 무게감과 논리성, 웹툰은 속도감과 시각적 쾌감이 강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버전을 더 선호하시나요? 세 번째는 북검전기입니다. 소설은 몰락한 북검문의 부흥을 장대한 서사로 풀어내며 조연들의 성장과 문파 간 갈등까지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긴 호흡은 때때로 독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되었죠. 웹툰은 이 약점을 정확히 보완했습니다. 불필요한 장면을 압축하고 핵심 전투와 사건을 전면에 배치해 몰입 속도를 높였던 겁니다. 덕분에 무협을 처음 접하는 독자도 쉽게 빠져들 수 있었죠. 다만 조연들의 이야기가 줄어들면서 세계관이 다소 단순해 보이는 건 아쉬움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설은 웅장한 정통 무협, 웹툰은 입문작, 신화형 무협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절대회귀입니다. 소설은 건무국의 회귀와 성장을 차분히 그리고 묵직하게 보여줬습니다. 세계관의 설정과 전투 과정도 상세히 풀어내며 독자들이 서서히 빠져들 수 있는 무게 있는 흐름을 만들었죠. 하지만 웹툰에서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사건을 압축하고 템포를 끌어올려 쌓이다 전개에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히로인 이안이었습니다. 소설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각색되면서 독자들의 감정이입과 팬덤의 확장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다만 설정의 일부는 생략되며 깊이가 얕아졌다는 아쉬움도 있죠. 한 줄로 정리하자면 소설은 세계관과 서사의 무게, 웹툰은 속도와 캐릭터 매력을 극대화한 작품입니다. 마지막은 광마회귀입니다. 소설은 복수와 관계를 심리적으로 풀어내며 주인공의 내면을 철학적으로 탐구한 작품이었습니다. 무겁고 진득한 매력이 있었죠. 반면 웹툰은 이 관계를 표정과 눈빛 그리고 강렬한 연출로 전면에 드러냈습니다. 한 컷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짤로 공유될 정도의 임팩트를 주었죠. 덕분에 화제성은 최고였지만 심리적 여운과 깊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설은 관계의 철학, 웹툰은 관계의 비주얼화에 성공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철학적인 광마가 더 매력적인가요? 아니면 눈앞에서 폭발하는 광기가 더 인상적인가요? 원작 소설 기반 워스트 탑5. 첫 번째는 바로 절대건강입니다. 회귀와 검술 성장을 중심으로 한 웅장한 서사, 초반의 폭발력은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문제는 중 후반. 전개가 늘어지고 캐릭터의 매력이 점점 평면화되면서 독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액션 패턴이 반복되며 긴장감이 사라진 점이 치명적이었죠. 많은 독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만 좋았다. 이 작품은 무협의 묵직함을 잘 살렸지만 끝까지 힘을 이어가지 못한 아쉬운 사례로 꼽힙니다. 그리고 액션 작화는 정말 구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검범.
초반부에는 강렬한 액션과 흡입력 있는 전개로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 파트와 상황편에 들어서면서 이야기가 산으로 가버렸죠. 주인공의 매력도 흔들리고 전투 장면은 재탕되며 긴장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독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초반은 명작, 후반은 바람. 마검광은 좋은 시작을 보여줬지만 장기적인 완성도 관리에는 실패한 작품입니다. 세 번째는 로그인 무림. 현대인이 무림에 로그인한다는 발상 참신했죠. 초반에는 큰 화제를 모았지만 중반부터 퀘스트 반복 구조에 갇히면서 점점 게임 판타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정통 무협의 의협심과 긴장감은 희석되고 캐릭터 성장의 내적 드라마도 약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자들은 처음만 반짝했다는 아쉬움을 남겼죠. 이 작품은 발상은 참신했지만 무협 본질을 놓쳤다는 점에서 워스트에 올랐습니다. 네 번째는 군기검신입니다. 조도영 작가의 한국 무협 고전을 웹툰으로 옮긴 작품인데요. 전통 무협 특유의 올드한 감성이 그대로 담기다 보니 현대 독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구식작화와 급작스러운 전개는 세대 차이를 크게 드러냈고 추억은 추억으로 남겼어야 했다는 평이 많았죠. 올드편에게는 향수를 줬지만 신세대 독자를 끌어들이기에는 실패한 사례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락형 문사전. 문사라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문제는 전개였습니다. 생계형 에피소드와 장터 중심의 서사가 반복되면서 긴장감이 약해졌고 캐릭터 개성도 점차 희석되었습니다. 액션은 임팩트가 부족했고 독자들은 결국 늘어진다, 끝까지 보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죠. 색다른 출발에도 불구하고 장기 몰입에는 실패한 아쉬운 작품입니다. 오늘은 무협, 웹툰의 레전드와 아쉬운 작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무협 웹툰과 최악의 무협 웹툰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무협 웹툰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